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작 애거서 크리스티 작품 헬로윈의 파티를 원작 추리 스릴러 영화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에 대해서 솔직 리뷰해보겠습니다. 리클라이너 푹신한 소파 좌석에 앉아서 매우 편안하게 시청하였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영어 결말 등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영상 시청 시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화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은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2017년 영화 오리엔탈 특급 살인사건 2022년 영화 나일강의 죽음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 작품입니다. 하지만 해당 영화랑은 서로 연관이 없는 내용이니 다른 시리즈 영화처럼 이전 작품을 보지 않아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영화가 세계 시리즈 중 첫 시청작이었습니다. 특히 감독이 동시에 연출도 하고 해외 영화인 경우 러닝타임이 길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은 러닝타임 103분으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몰입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우 케네스 브래너가 연출한 주인공 에르큘 포아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탐정입니다. 탐정 생활에서 은퇴한 에르큘 포아로는 은퇴하여 베니스에서 평범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인 베스트셀러 작가 아리아드네 올리버가 찾아와 죽은 영혼을 불러 마주할 수가 있다는 심령사 조이스 레이놀즈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둘은 죽은 자와 제일 가까운 달이라는 헬로윈 밤 1년 전 사랑하는 딸을 잃고 상심에 빠진 저택의 주인 로에나 드레이크의 교령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로윈이라는 배경 자체가 더욱 으스스하고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교령회에 참여한 이들은 조이스 레이놀즈가 죽은 저택의 주인 로에나 드레이크 딸의 영혼 목소리를 전달하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종 일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인공 에스큘 포아로는 누군가의 습격 때문에 공격당하고 죽임당할 뻔하다 간신히 경찰 출신 경호원에 의해 화를 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길한 일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곧이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달려나간 사람들은 심령술사 조이스 레이놀즈가 투신에 죽어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격자 없는 살인,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주인공 에르큘 포아로는 저택의 문을 잠그고 사람들을 가둔 뒤 범인을 찾기 위해 또다시 명탐정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목격 없는 살인, 저택의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으로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뿐 아니라 주연 배우들의 명연기와 불쑥불쑥 나오는 미스테리한 현상, 긴장감 높이는 사운드가 분위기를 더 으스스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목격 없는 살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명사의 죽음 후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온 의사 닥터 레슬리 페리 역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도저히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저택 안 사람들은 더욱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에르큘 포아로에 의해 사건이 전말은 밝혀지게 됩니다. 자신의 딸, 심령사 조이스 레이놀즈, 그리고 의사 닥터 레슬리 페리에까지 총 3명을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교령회를 개최한 저택의 주인 로에나 드레이크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로에나 드레이크가 먼저 자신의 딸을 죽인 이유는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화단에 독초를 심었고 그것에 나온 꿀을 딸에게 먹였는데요. 이것을 먹으면 환각과 열에 시달리는데 영화 내내 주인공과 다른 조연들이 환각에 시달리는 것도 이 꿀을 섭취한 것입니다. 문제는 딸을 돌보던 가정부가 이를 모르고 치사량의 꿀을 딸에게 먹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로에나 드레이크는 혼란에 빠져 딸의 죽음을 저주로 위장의 베란다로 던진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후 로에나 드레이크는 딸의 죽음에 관한 끊임없는 협박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를 심령사 조이스 레이놀즈 그리고 의사 닥터 레슬리 페리에 의한 소행으로 여겨 그들 역시 살해한 것입니다. 결국 완전 범죄를 꿈꾼 로에나 드레이크는 에르큘 포아로에 의해 꼼짝 못할 추리와 증거로 모든 범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로에나 드레이크 역시 환각에 빠져 딸의 환영을 보고 도망치다 옥상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다음날 상고의 시신은 수습되고 이번 사건으로 주인공 에르큘 포아로는 행복한 은퇴 생활보단 명탐정으로 활약한 자신의 이전 삶이 더 본인에게 소중하고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은퇴했던 삶을 그만두고 다시 명탐정 의뢰를 받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번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추리와는 달리
공포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호러와 추리를 결합해서 영화 성격이 모호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있으나 추리 소설이나 영화 마니아들은 아무래도 어색하고 낯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추리 소설이나 영화를 딱히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다소 어색했다고 느꼈으니깐요. 실제로 사운드 트랙 중간중간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장면은 때 아닌 늦여름 더위를 날리기는 좋았으나 굳이 호러보단 추리적인 스토리 전개에 조금 더 치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개연성과 스토리가 다소 어색한 부분이 오게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경이 연출한 심령사 조이스 레이놀즈 역은 초반에 귀신에 들린 연기로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배우의 중량감과 달리 너무 허무하게 영화 초반부에 사망한 점, 마지막에 범인을 밝히는 부분에서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주인공 에르큘 포아르가 범인을 특정해버리고 범인 또한 이를 너무 순순히 인정해버린다는 점, 진범이 초자연적인 환영을 보고 갑자기 자살해버리는 점 등 조금 고개를 갸우뚱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 영화 시청자인 경우 마지막 저택의 주인인 로에나 드레이크가 범인이라는 것에 큰 반전을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추리소설과 영화를 좋아하는 조금 감각 있는 시청자라면 충분히 예상하고 개연성이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연 조연의 연기력과 사운드 영상미는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평하고 싶습니다. 추리소설 영화 애호가들은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다소 실망하고 혹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은 킬링타임용 영화로는 매우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12세 이용가로 가족끼리 즐기기에도 매우 좋은 영화입니다. 늦가을 호러 영화로 마지막 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은 없으니 영화 시청 시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